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오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조정에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자본시장 상승기에는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트렌드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포인트가 바로 장기 투자거든요. 시장이 고점에 있으니까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시장이 고점인데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자, 저도 슈드가 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파이나 QQQ 같은 지수형 기본 자산을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시는 게 무조건 좋다. 자,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시장 고점에서는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테마나 업종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 종목, 제가 어제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팔 같은 종목은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데 낙폭이 과대한 이유는 쇼피파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픈 AI와의 협업이거든요. 그런 포인트. 세 번째는 지수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와 일맥상통하는 포인트.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테마, 우주 산업, 위성,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책적인 수혜 때문에 감가상각비 측면에서 반도체 혜택을 받는 부분, 그래서 현금 측면에서 도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갑자기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재투자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이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런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결론은 뭐다? 장기 투자다. 그리고 내 자산이 채권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형의 움직임 정도만 예상하고 멘탈이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빠질 때 남은 잉여 현금 흐름 혹은 커버드 콜의 현금 흐름으로 더 매수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지금 법인세 인하되고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도 앞으로 12월에는 좀 미뤄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과거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M7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포인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TF를 공격적인 자산을 역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오히려 이럴 때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오를 때도 못 사고 떨어질 때도 못 사면 언제 사느냐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목표 수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ETF 한번 쭉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되게 목표 수익률이 높아요. 하루 이틀 하고 말 거면은 제가 보기 비트코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드를 모아가면서 왜 팔 생각부터 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모아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을 우리가 2, 3년 동안 자본시장 상승기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옛날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때가 기회였구나를 똑똑한 투자자라면은 오히려 잘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가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는 시드가 좀 크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성장 산업에 핵심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적절하게 비율을 좀 분산하는 것이 좋겠고요. 시장 초월적인 시장 목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치인프라는 앞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금리 인하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배당 수혜주입니다. 현재 한 8% 수준의 배당이 월로 지급되다 보니까 조금 내가 멘탈이 좀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일정 부분 수익 나신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한다라는 건데, 이 밸류체인을 빼놓고는 사실 이 ETF를 투자하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 재미를 제가 드리려고 계속 공부하고 도식화하는 거고요. 키움 쪽에서는 고배당 AI 테크인데, 고배당 종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드 대표 종목들이 아니라 좀 특색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면서 뒤에 배당 리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컴퓨팅은 포트폴리오에 5% 10%씩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 정도는 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은 속슬 같은 것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ETF 측면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양적 컴퓨팅이나 우주, UAM이라고 하는 혹은 우라 원전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엣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채권의 안정성보다는 훨씬 더 큰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빠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몰빵해놓고 기다리면 사실 그거는 제대로 된 어떤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엣지 자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엣지 자산은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메인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메인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뭐 스파이나 QQQ 가져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슈드를 많이 모아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시장 초과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에요. 내가 성향이 안전형 성향이다라고 해서 채권만 모아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모아가시는 내내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이죠. 자, 엣지 자산은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시장이 한번 상승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적은 시드로 공격적인 시드를 형성해야 되는 과제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시드는 한정적이니까. 이 도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은행 예금보다 무조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보다 낮습니다. 현재 한투 금리 기준으로 한 4%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에 1,000만 원씩 1억 2천까지 적립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ELS 일비 최근에 많이 안 하시지만 ELS는 키움에서 ISA나 뭐 청년 이런 혜택을 주는 형태로 5% 금리가 확정 금리로 나오고 있고요. ELB이고 ELS는 좀 다른 얘기. 주식과 부동산 뭐 이런 것들 특히나 ETF가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절세 계좌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돈 벌어보면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돼서 깨닫거든요. 미리미리 절세 계좌 통해서 한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에 배포와 여유나 이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은 투자의 재미와 어떤 여유를 주는 그런 포인트인데 예전에는 그 주식 투자하게 되면 특히 여유가 없잖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시드가 하다 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만 해야지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대출 받아서 들어가 있고 몰빵해서 전세금 빼서 들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의할 점은 대출은 없되 이 배포와 여유를 가지시고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를 먹을 건지 30%를 먹을 건지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 멘탈을 케어하는 데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생활비거는 크게 도움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200~300만 원 들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씩 적금해가지고는 금리까지 해서 1250만 원인데 10년 모아도 1억 5천이거든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마음이 흔들린다. 장기 투자 혹은 너무 흔들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커버드 콜로 안전하게 10%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3억 만드는 게 뭐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00불이면 한 1,400만 원 되잖아요. 15년만 투자하시는 거죠. 10% 월에 500불이면 한 60몇만 원 되잖아요.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15년만 투자하면은 대략적으로 원금, 이자에 이자 붙어서 복리 효과 누리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2배로 하거나 이거를 3배로 하거나 뭐 조금 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피델리티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연금저축 같은 걸로 500불이면은 이제 연금 세액공제 되는 딱 한도까지거든요. 그렇게 목표로 세워보시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10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주력으로 자본시장의 상승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포트폴리오들이거든요.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가 시장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면서 상장했고 상장하고 나서 지금 한 5% 정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포인트인 건데 빠져서 마음 아픈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려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충격들이 많았겠어요. 물론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 빠져도 지금 슬프잖아요, 우리. 근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오클로가 지금 데이터 센터 AI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레딧이랑 오라클 같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메타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럴 때도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별주는 아무래도 한두 번 이익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우니까 ETF로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애플로비는 광고계의 어떤 AI를 잘 활용하는 에드테크의 핵심이에요.
유튜브 보고 나면 알고리즘, 넷플릭스 하나 찍고 나면은 다음에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야동 하나 잘못 보면은 하루 종일 야동만 나와요. 그런 것들 애플로빈의 광고 기술이다. 로빈루드나 블룸에너지도 최근에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가스를 터빈으로 돌려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의료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인 거고, 팔란티어는 잘 아시겠죠. 실적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빠졌지만 뭐 주가는 늘 뭐 지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우상향하는 그런 포인트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잘 정리해놓은 뭐 모양새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방송 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구나, 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건데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니까 댓글도 달아주시면 좀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장의 반도체의 상승 추이를 보면은 현재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더라도 앞으로 이 상승으로 가는 길이 멀어요. 그러면서 좀 더 세분화 해보면은요, 이게 하드웨어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210이고 1458이니까 시장 자체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그래서 같은 공간에 놓아 보아도 소프트웨어 쪽에 훨씬 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웃긴 거는 이제 하드웨어로 갔다가 소프트웨어로 갔다가 이게 또 만땅이 되니까 또 다시 하드웨어로 서버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해서 또 하드웨어 이렇게 되게 셔틀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향하는 거죠. 종목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 ETF로 투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개별 종목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 ETF입니다. 계속해서 한 종목의 멘탈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다른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엔비디아로 2~3,000%씩 번 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이 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팔란티어가 이 전반적인 AI 소프트웨어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보안까지 같이 가져가는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팔란티어가 독보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오라클도 데이터 센터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로빈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오늘은 종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데이터독 같은 것도 인프라 쪽에서 구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어떻게 이 책갈피처럼 활용하느냐에 특화되는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몽고DB도 같은 맥락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 주식할 때 뭐 SK하이닉스, 두산중공업 이런 거 공부하듯이 그렇게 보는 건데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선 종목이 소프트웨어 위주였다면 뒷 종목은 이제 반도체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라는 종목은 ETF는 하드웨어 측면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11월 19일 날 실적 발표이니까 대부분의 미국 종목의 상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혹은 빠지면은 그땐 더 사야 된다라고 좀 여유 있는, 배포 있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엔비디아, 그다음 TSMC, 브로드컴, AMD, 뭐 ASML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이크론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CPU는 인텔과 AMD가 독보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인텔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GPU가 AI 시대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AMD와 브로드컴, 아바고가 이 엔비디아 아성을 위협하면서 서로 성장하면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는 그런 여기 역할을 도와주는 게 이제 하드웨어 공간의 SSD, 우리 웨스턴 디지털 아니면 시게이트,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샌디스크 이렇게 있고, 메모리가 결국 기억해주고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제 기본 램이 아니라 이제 HBM 반도체라고 해서 이 메모리를 적층으로 쌓아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뭐 D램의 이 HBM 반도체가 D램에 속하긴 하지만 결국엔 낸드 플래시라는 뭐 속도 처리 그리고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램이 활용될 거고,
그다음에 앞에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좋아하시는 ASML, 그다음에 AMAT, 그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반도체에다가 반도체를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클라나 테라다임 같은 것들은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반도체 설계가 완벽합니다라고 인증해주는 형태의 ARM과 퀄컴, 시놉시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또 인증해주는, 검사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아무튼 이런 밸류체인 엮인 것이 이렇게 미국 반도체 핵심이니까 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임에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제가 11월에 좀 주목하고 있는 ETF가 리츠 인프라예요. 이건 해보신 분들만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시장이 상승하는데 무슨 또 배당 주냐 하시겠지만, 포트폴리오에 이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해보신 분들만 알고, 또 리츠는 그만이 주는 장점과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분리과세를 신청하게 되면은 26년 말까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3년 보유하시게 되면은 9.9%로 저율 과세되니까 이 포인트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주가가 움직이면 재미가 없어요. 4,700원, 800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포인트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배당 한번 체크해 보세요. 33원씩 꾸준히 주거든요. 한 주당 4,700원이니까 대략 한 8에서 9%를 매월 나누어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고, 그리고 중간에 비용 측면에서 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리파이낸싱, 만기 재약정할 때 금리가 낮아지니까 배당 가능 이익들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S가 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리츠의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25년 대비해서 26년에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리츠들의 배당 가능 여력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당 성장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구구절절 설명드리고 싶지만 뭐 그렇게 시간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한번 멈춰놓고 살펴보시면은요, 뭐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런 배당 수익률은 고정인데 인기가 없으니까 주가가 빠져서 시가 배당률이 증가하고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쌀 때 사놓으면은요, 그러니까 뭐 배당은 그대로니까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키움에서 나온 미국 고배당과 AI 테크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 투자 측면에서 이 고민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배당과 AI 테크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시는 뭐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같이 가져가야 될 거예요. 제가 슈드만 계속 가져가면은 바보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런 거 계속 공부하고 같이 들어가고 한 번씩 인증도 하고 속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장도 따라가면서, 또 얘는 결국에는 배당이 성장하니까 나중에 현금 흐름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뭐 투자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이 같이 가져가는 컨셉이 여러분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건데, 기술주도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주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컨셉이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주 같이 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를, 배당주를 3대7 정도로 편입하는 ETF인 건데, 종목이 조금 난해한데 주가도 조금 난해합니다. 지금 APM이나 이제 바이퍼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에너지가 지금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져서 되게 종목이 거지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6.56%의 배당을 주니까 쌀 때 사놓으면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은 엔비디아가 오를 거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은 얘가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 컨셉으로 가져가는데 배당은 한 7 정도 추이인 것 같습니다. 배당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시장이 좀 좋으면은 기술주에서 알파,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배당이 하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걸 왜 합니까? 시드가 커지면 이런 종목들 찾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자인된 ETF에 대해서 무조건 색안경 끼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내가 시드를 좀 모으면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컨셉을 그냥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입니다.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시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다음 세컨드 웨이브가 결국 양자 컴퓨팅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리게티랑 D-Wave 퀀텀, 아이온큐 셋 중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ETF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35년까지 상용화가 어렵다 그래놓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투자하겠다라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또 사람들이 몰리니까 또 차익 실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반복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투자 난이도가 아니라
이 양자 컴퓨팅의 기술 난이도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좀 많이 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ETF로 바스켓화하는 것이 투자 건강도 장기 투자에서 좀 도움이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이죠. 자, 진짜 마지막이면 또 있네요. 자, 원전 밸류체인은요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서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목들이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 자체가 잠깐 주춤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이제 배전반 그리고 변압기 변전기에서 LS 일렉트릭, HD 일렉트릭, 그다음 효성중공업 3총사가 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결국 AI에서는 전력 공급이 핵심이거든요. 전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서 메타가 텐트 치고 전력을 가까이서 끌어오겠다라고 지금 이거 텐트 짓고 있단 말이에요. 텐트 메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하여튼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우라 밸류체인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양한 ETF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광기에 이제 지금같이 뭐 하나하나가 다 하락의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언제 사야 되는지를 여쭤보신다면 그럴 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모을 수 있는 시드를 반드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냥 팔 생각이 없다 하시면은 금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익난 부분은 일부 뭐 JP, JPQ 혹은 코미액, 에미컬 좋은 커버드콜 ETF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옮겨 놓으실 필요도 있다. 결국 돈 번 사람은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산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다음 ETF 2편에서 여러 가지 ETF를 한 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